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57%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1.70%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첫날 유럽과 미국 증시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모두 하락을 했고 유럽 증시는 2%대 급등이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제는 정말 웃긴 뉴스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갑자기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었대요. 러시아에서 우주 로켓을 만드는 기술력으로 백신을 만들었는지 전 세계 증시에서 호텔, 관광, 스포츠, 레저 관련주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건 과연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런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닥은 왜 1% 이상 하락을 했고 반대로 코스피는 왜 상승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5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는 어제 오랜만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1.31%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중후반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종가 최저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는 지금 보시면은 7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하루 조정을 줬는데 한국의 코스피도 보시면은 7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대로 마이너스 1.05%까지 빠졌다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매수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 아닌 개인 투자자지만 그래도 다우지수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나스닥은 장 초반부터서 안 좋았는데 장 초반에 보시면은 시가부터서 마이너스 0.23% 하락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최저가 1.69% 하락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 어제는 여러분 오히려 뜬금포 호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코다리19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러시아에서 만든 백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참 이름부터서 거창하네요. 스푸니크 V? 메칸더 V 같은 이름을 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인공위성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일단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뭐냐 살펴보니까 자기 딸 중 한 명이 이 백신에 접종을 했고 생각보다 결과가 좋았다 이런 뉴스네요. 역시 러시아는 뭔가 좀 대단한 나라 같아요. 불공국이라고 불리면서 정말 불공같이 추진력이 강하네요. 보시면은 임상 1상, 2상, 3상도 진행을 안 하고 그냥 바로 백신을 등록을 해서 이달 말부터서 러시아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을 할 거라고 하네요. 허허, 참 웃기죠. 이럴 수가 있네. 이거 거의 북한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는 이번에 백신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노동 1호. 우리 노동민들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아, 효능은 있습니까? 아, 일단은 우리 딸이 한번 맞아봤는데 효능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민군들에게 다 맞추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백신 관련 소식이 나오면은 백신 관련주는 안 좋아요. 키트 관련주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자, 치료제를 지금 한국에서 만들어야지 우리나라 백신 관련주가 기대감이 오르는데 치료제 관련주가 오르는데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이 백신 개발에 착수를 했다 이런 회사들이 오늘 다 내렸죠. 근데 이런 애들이 왜 내렸냐면은 다른 데서 백신을 안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지 백신 관련주가 오르는데 다른 데서 먼저 만들어버리면 그거 맞지. 누가 급한데 아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신토부리 하면서 한국 걸 가려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파미셀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다 내렸고 진단키트 관련주인 시젠과 랩지노믹스 여러가지 키트주는 다 내렸어요.
자, 그리고 어제 경제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미국의 소기업 낙관 지수가 있는데 전망치 하회,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안 좋았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일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가 거세지면서 어제 마이너스 1.69%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새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죠. 이건 왜 그럴까요? 바로 테슬라에서 애플과 똑같은 뉴스를 냈습니다. 자, 테슬라는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시간 외부터서 플러스 7% 상승 중이며 5분의 1의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애플 역시 저런 뉴스가 나온 다음에 크게 상승을 했는데, 애플이나 혹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회사들은 3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구글 등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오를 때도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경기활동 봉쇄도 안 되고 있고, 경기활동 봉쇄가 되니까 사람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많이 볼 것이다 하면서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미국도 경기 봉쇄가 다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죠. 가입자도 안 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유튜브는 무료인데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는 프리미어라고 월 정액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카카오는 오르더군요. 물론 지금 카카오를 상승시키고 있는 매수 주체는 개인입니다. 자, 이상하죠? 분명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연일 매수를 해서 계속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카카오랑 그리고 네이버는 오르지 않아요. 밑에서 신고가를 향해 가지 않고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테슬라 주가가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지금 또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 뉴스로 인해서 자동차 판매량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자동차 관련 부품이나 자동차 관련주도 모두 다 잘 나가고 있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언택트 관련주가 미국에서 3일 연속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르려면은 뭔가 사람들의 구미베어 같이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카카오와 네이버는 상승 원동력이 조금 부족하죠.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또 한 번 신고가를 간다면 지난번처럼 신고가를 돌파했겠지만, 아마존과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등이 계속되는 차익 실현 매물에 무너진다면은 카카오와 네이버도 얼마 못 버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환율을 보시면은 1184원, 어제보다 1원 정도 하락을 했고, 유가는 42달러입니다. 유가 관련주 S51이 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유가가 오를 경우에는 악재가 되는 주식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항공주입니다. 하지만 항공주들 오늘 상당히 좋았죠. 티웨이 항공. 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을 했고, 진에어, 진라면이 아닙니다. 진에어도 상승, 에어부산. 자, 에어부산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자, 미국에서는 어제 호텔, 그리고 레저, 스포츠, 카지노 관련주가 급등을 했습니다. 항공과 레저, 호텔,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아닌 다우에 상장이 돼 있는데, 다우는 어제 하락을 했죠. 미국의 호텔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호텔이 뭐가 있죠? 자, 한국에도 있죠. 힐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제 상승을 했고, 최근에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백신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주가들이 상승하는 게 호텔, 항공입니다. 보잉도 어제 상승을 했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상승을 했어도 종가가 그렇게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항공주를 보셔도 똑같아요. 자, 항공주를 보시기 전에 오늘 아침에 여행과 항공 그리고 호텔, 스포츠, 레저를 상승으로 끌어당긴 한 가지 주식이 있었습니다. 그 주식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그 주식의 이름은 바로 노랑통닭, 아니죠, 노랑풍선입니다. 자, 오늘은 노랑풍선이 상한가를 치자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애들이 모두 다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투어 어제 실적 발표했잖아요. 실적 얼마입니까? 영업 손실이 마이너스 518억 원.
정말 심각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때부터서 계속 실적이 악화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간으로 보셔도 올해는 꽁쳤어요. 작년에는 그래도 어떻게 버텼는데 지금은 올해 12월 달까지 계속 적자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죠. 여기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고 P는 확정치인데 오늘 나온 실적이 바로 확정치죠. 그래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도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걸로 예상돼서 이런 회사들은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오늘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22%까지 올랐는데 종가가 6%다. 위에서 잘못 잡았으면 얼마 손실일까요? 마이너스 16% 손실입니다. 자, 모두투어도 당연히 실적이 나쁘죠. 하나투어가 업계 1위고 2위가 모두투어입니다. 자, 12.83까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7.43까지 상승을 했죠. 지금은 한 놈만 가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한 가지 테마가 빵 상승을 하면은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갔는데, 자, 노랑풍선은 여행주지만 모두투어, 하나투어는 안 갔고, 예를 들면은 일신바이오 오늘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하지만 서린바이오는 2등주인데 안 갔죠, 상한가를. 지난번에 일신바이오 상한가 갈 때 얘는 28%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1%까지 올려놓고 빼버렸어요. 하지만 일신바이오가 투상을 가자, 얘라도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올랐고, 얘는 이재명 관련주, 수돗물 관련주, 유충 관련주 3개가 다 얽혀있지만 주가가 거지 같아요. 맨날 올렸다 치고 그러는 종목이고, 저도 들어가서 380만원을 날렸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급등한 몇몇 종목은 있었지만 윗꼬리가 나오면서 빠지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코스피 장 초반부터서 마이너스 0.16으로 시작해서 그냥 마이너스 1%대까지 하락이 쫙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여러분 옵션 만기예요. 옵션 만기주기 때문에 위아래로 변동성이 매우 심합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을 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이 끌어올려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어땠죠?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양매도예요. 어제 매수한 만큼 오늘 다 던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코스피는 2400을 또 유지했고, 이제 또 2500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런 순간에 와 있는데, 자, 오늘은 현대차가 못 버티더군요. 지난주에는 현대차가 14만원대였는데 이번 주부터서는 17만원까지 갑자기 껑충 올라가서 어제 18만원 찍었고 19만원, 20만원까지 갈까? 이 현대차는 24만원대 한전부지 10조 원 매수로 인해서 바로 그냥 공매도로 한 방에 가버렸습니다. 20만원대도 그냥 깨지면서 10년 동안 계속 내렸어요. 자, 이 현대차가 지금 20만원까지 과연 갈까요? 저는 힘들다고 보지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끌어올리면은 20만원이 갈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상승 중이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가 오르면서 현대차도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내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일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하락이 나왔죠. 마치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자,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2%대 하락이 나왔고 갭을 다시 메꾸지 못했습니다. 장 중후반에 다시 플러스로 전환을 하나 했더니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코스닥 역시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의 진단키트와 백신 관련주가 무너지면서 오늘 코스닥은 힘을 못 썼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이끌어온 가장 큰 종목이 뭡니까? 바로 시젠입니다. 코스닥의 시젠이 시가총액 2위까지 입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젠이 오늘처럼 그냥 내려버린다면은 코스닥 지수가 1%에서 2%까지 내리는 거는 그냥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닙니다. 그래서 시젠과 수젠텍 그리고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이는데, 수젠텍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3%가 급락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또 13.74%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보다 기대치 이하,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과연 실적이 나올까, 그런 의구심에 투매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오늘 또 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샀죠. 자, 이래서 수급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4만원짜리 주식을 2만 주 사봤자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수급이 연일 이어져 봤자 돈으로 계산해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있으니까 이거 끌어올리겠지. 아니요. 공매도를 한번 볼까요? 자,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젠텍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공매도로도 수익을 못 빼면 외국인 기관은 어떻게 탈출을 하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 말고도 주식 대여라던가 대차도 있고 지금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옵션으로도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 외국인 기관 걱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남아있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종목적으로 넘어가서 오늘 한미반도체 아침부터서 VI 바로 직전까지 올랐었는데 완전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12,000원대가 깨져서 시세가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13,000원대까지 그냥 올라가 버렸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뉴스가 없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막 따라 들어갔는데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아주 안 좋죠. 예를 들면은 예스앤 예스텍 최근에 신고가를 찍고 5만원대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19% 상승을 했지만 이것도 어제 말씀드린 대로 3원봉 3번 빠지고 하루 정도 기술적인 반등 나오는 건데 그거에 그냥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밖에 지금 이것도 안 보거든요. 개인분들이 이런 거 사잖아요. 그래서 개인분들이 이런 매매를 써서 자기네들끼리 매매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AD 테크놀로지. 자,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KC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14% 하락이 나왔고 유니테스트도 역시 마이너스 3.87% 하락하면서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 관련주인데 자 보시면 SK 하이닉스 오늘도 마이너스 0.37% 하락. 삼성전자는 잘 나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진짜 여기서부터서 여기까지 언제까지 조정을 주는 겁니까? 실적 발표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한 이후에 계속 빠지면서 두 달 내내 횡보 내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왜 두 주식이 엇갈리는 걸까요? 물론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인텔 관련 뉴스가 나와서 최근에 상승을 했지 원래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1.37% 반도체 대장인 삼성전자가 1.37% 상승했는데 거래량이라던가 수급 자체는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잘 보세요. 한미반도체 VI 구간이 12%대죠. 12%대. VI 구간이 12.30%예요. 바로 12.30%. VI 바로 밑에까지 꼬셔놓고 바로 던졌습니다. 한미반도체 제가 당한 거 있어서 3번, 4번 계속 이야기해드리죠.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예로 지난번에 200만원 정도 날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VI를 찍었는데 내가 팔던가 VI 바로 직전에서 던졌어야 되는데 더 갈 줄 알겠지 하고 못 던져서 그때 한번 손실 본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때 그 버릇이 그대로 나오나 보네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도 지금 반응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내렸을 때는 시간 외에서 그 다음날 급등을 했고 바로 갭이 뜨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까지 꼬셔놓고 팔고 나갔는데 이런 거는 지난번 한온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해드렸죠. 한온 시스템이 14,000원을 넘겼던 적이 있다. 근데 그때는 오늘처럼 30%라던가 20% 이렇게 급등을 시켜놨었다. 근데 오늘 또 나오더군요. 한온 시스템 보시면 오늘 상한가 찍었어요. 근데 빠졌죠. 자, 한온 시스템 야 얘가 52주 신고가가 아니라 자, 천추에 한이 맺혔던 한온 시스템 이때도 똑같죠. 22%까지 꼬셔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1%. 야, 오늘도 똑같은 짓을 또 하는데 이래서 과거 데이터라던가 과거 경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한온 시스템 올라가길래 현대차가 올라가니까 얘도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냥 꼬시기였습니다. 예, 호식이 2마리 치킨처럼 그냥 꼬시기였어요. 와, 오늘 얘를 건드릴 뻔했어요. 아, 진짜 얘 건드렸으면 오늘 어떻게 됐을까. 아니, 한온 시스템은 제가 한 10번 싸워서 9번은 이기고 한 번 정도 지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갑자기 빵 오르는데 아우씨, 상한가가 이게 보시면은 14150이잖아요. 상한가 찍었는데 바로 풀리길래 얘는 이거는 상한가를 말고 한 1시간은 지켜줘야지 이게 장기거든요. 근데 얘는 찍자마자 바로 푹 내려가는데 와, 너무 무섭더군요. 그런데 이 종목은 상한가를 찍은 거지 만 건 아니에요. 완전히 호가를 막 말아가지고 100만 주, 200만 주, 300만 주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수가 밀리니까 투자자들도 상따를 하기보다는 상한가 가면 팔아야지 이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은 시작하자마자 그냥 물량을 잠궈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루코가 투상을 갔는데, 야, 알루코가 전기차로 돼서 이렇게 올라갈 종목인가? 알루코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막 5,000원 넘게 막 매매하고 그랬었는데 얘가 이제 5,000원 돌파하려고 하네요. 연으로 보시면 여기 2017년도였죠. 6,100원 찍고 그 다음에 지금은 4,000원대인데 와, 이게 고점에서 물리면 몇 년 고생한 게 이런 거예요. 2017년도에 물렸으면 지금 3년 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본전에도 안 온 거잖아요. 알루코 같은 경우에는 관세 철폐 맞고 떨어졌거든요. 우리 럼프 형이 갑자기 무역 전쟁하면서 관세를 막 한국에도 먹이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알루코가 무역 전쟁 때문에 그냥 쫙 무너지면서 그냥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전기차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니까 알루코가 수혜를 볼 것이다. 그럼 2016년도 삼성전기 16만 원 가고 막 전기차 랠리 갈 때 그때는 왜 안 올랐지? 그게 정말 웃긴 거예요. 이것도 되게 웃기거든요. 포스코는 관세 때문에 아직까지 못 가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알루코 쟤는 지금 엑세스 바이오처럼 가려나? 엑세스 바이오라고 우리 빌 게이츠 형이 갑자기 뭐 투자한다 뭐 한다 그 뉴스 나온 다음에 16거래일 연속으로 얘는 지금 신풍보다 더해요.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 있는데 신풍은 이제 한물 갔고 신일도 한물 갔는데 계속 이렇게 돌연변이 종목이 나온다고 해서 내 종목이 상한가 같다. 아, 그럼 나도 이렇게 가겠지 하면서 여러분 홀딩 하시면 안 돼요. 홀딩 하면은 한미약품처럼 됩니다. 한미약품처럼 돼요. 한미약품처럼 이렇게 나도 엑세스바이오라던가 그런 것처럼 가겠구나 확 해서 이렇게 됩니다. 수익 줬을 때도 못 챙기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수익은 줄 때 빨리빨리, 절대 여러분 욕심을 세게 부리면은 한두 번은 먹어도 나머지 8번을 다 수익 내주거나 큰 손실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자, 그리고 어제 중화권과 미국의 미중 무역전쟁 요소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중화권에 있는 미국의 외교관 11명을 제재를 했다. 그런 소식에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그나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시작부터서 내리더군요. 마이너스 4.33%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자,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다. 만약에 종가 대비해서 뭐 40% 이상 상승을 할 경우에는 매매가 정지된다. 이런 뉴스 때문에 시간에 붙어서 하락을 했습니다. 시간에 붙어서 하락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지정 해제가 되면서 막판에는 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원래 얘는 지수가 빠지면 올라와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서 바로 빠져버렸습니다. 마이너스 4%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올라왔어요. 2시 넘어서.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개인이 샀는데 얘는 그게 있어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빠지고 지수가 내려가면은 상승하는데 어제는 지수가 올랐는데도 올랐고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이런 게 가시화돼도 그렇게 세게 빠지지가 않잖아요, 지수가.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뉴스 있었나? 보면은 별 뉴스도 없거든요. 별 뉴스도 없는데 그냥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즈 둘 다 보시면은 약간 조정이 나왔죠.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유니온이 가야지 움직이는 주식이지만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투자 경고가 해제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몰렸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도 종가가 마이너스 4.55인데 장중에 7%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유니온이 가야지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갈 거예요. 이제 다시 대장주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지수가 밀리니까 코스닥 관련주인 디지털 조선이 크게 상승을 했죠. 디지털 조선은 홍정욱 씨 관련주, 특히 정치 테마주인데 장 초반에는 분명히 크게 하락 중이었는데 장 중후반에 다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이 안 좋으면은 히토류하고 정치 테마주하고 이렇게 잡주 형식으로 두 개가 움직이는데 오늘은 히토류는 쉬어가고 정치 테마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오늘 파라다이스 어제 시간에 붙어서 상승을 했었는데, 자, 오늘 파라다이스 딱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11시 30분 때는 오늘 없었고
보시면은 12시 45분에 잠깐 내려오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손절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양매수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게 14,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시 10분에 너무 매도가 많아요. 여기서 억 단위로 던지잖아요. 억 단위로 던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쉽게 접근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파라다이스가 윗꼬리가 3일 전에 나왔잖아요. 3일 전에 보시면 윗꼬리가 이렇게 쫙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고점을 못 뚫고 못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고, 올라가도 빨리 차익 실현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해서 여기서 이렇게 차익 실현이 착착착착 나오니까 이거 지금 15,000원 뚫어도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VI 구간까지 이렇게 갔어도 밀린 거예요. 자, 보시면은 15,000원 돌파하고 3만 주가 들어와서 와, 이거 좋은데가 아니라 던질 때는 5만 주씩 던지죠. 5만 주. 데일리만 주가 아닌 5만 주. 이게 그래서 3만 주 사는 거 보여주고 던지는 게 더 많으니까 이때는 이거 힘들겠네. 그리고 이때는 와, 망했다, 이거 4만 주를 던지네. 4만 주. 아니, 개인 투자자분들이 3만 주 사는 거 보고 막 흥분한단 말이에요. 근데 던질 때는 몇만 주야. 지금 아까 5만 주, 여기 또 7만 주, 8만 주 이렇게 계속 던지는데 보통 이런 건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장중 추정치 보시면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중간에 팔거나 그런 흔적은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수가 밀려서 그래요.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똑같이 밀리고 있는데 여기서 못 버텨요. 여기서 이렇게 쫙 빠지고 있는 이 순간에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따라서 간 거지, 얘 만약에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2%였으면 얘 윗골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까지만 해도 오늘 또 시세 다 끝났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좌절이죠. 3만 주 사고 이거 지금 10만 주 던졌으니까 끝났다. 근데 순간적으로 받치죠. 14,500원이 깨지니까 바로 위로 사면서 쫙 올립니다. 바로 이쪽에서 쫙 올라가요. 쫙. 이제 개인들 따라올 순간을 안 줘요. 이게 14500이 보통 손절 라인으로 잡는데 손절 라인 터치하자마자 손절 라인 다 깨버리고 올리는데, 외국인 기관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근데 14500에서 잡았어도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보세요. 여기 막 5000주라던가 6000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차익 실현해 주는 게 좋아요. 종가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빨리빨리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500원에서 잡았으면은 지금 여기 800원이면은 대략 수익금이 1.5% 정도 수익이 나요. 수수료 제외하고. 근데 아까처럼 저렇게 먼저 던지는 놈이 있다? 그러면은 빨리 던져줘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애들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주고, 강원랜드라던가 이런 애들은 실적이 어제 나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카지노, 호텔 관련주가 상승을 하니까 그 대세를 따라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닝 쇼크에도 급등한 게임, 항공주, 여행주 이러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호텔신라도 오늘 6.62 올랐다고 해도 이게 올라봤자 또 8만원 찍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고, 아직까지 그 러시아 백신이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러시아 백신 뉴스에 저 카지노하고 면세점주가 얼마나 갈까요? 길어야 2, 3일? 지난번에 호텔신라 여기서 당했잖아요. 백신이 나온다, 모더나, 렘데시비르, 이제 곧 코달이 끝난다 해서 85,000원에 물리신 분들 지금 제발 구조대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먹을 구간이 별로 안 되는 자리에는 여러분이 위에서 물리면은 고생하고, 만약에 올라봤자 여기니까 그다지 모험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와, 그리고 여러분, 부산가스가 오늘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 내려왔는데 시간에서 빠져버렸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 부산가스 자체는 호가가 되게 얇고 좀 작전주, 품절주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장중에 봤을 때도 이렇게 막 상한가를 찍었다 내렸다 찍었다 내렸다 찍었다 내렸다 이렇게 그러는데, 상한가가 풀렸다 올랐다 풀렸다 올렸다 해서 상한가를 말아야지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상따를 해버리시면은 내일 아침에 이 시간에서 산 사람들이 보합만 돼도 내일은 수익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팔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 참 신기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 오늘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부산에 있는데 부산가스를 오늘 불렀단 말이에요. 부산가스를 제가 이제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가스 설치 때문에 오늘 불렀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사를 가서 아파트에 왔는데 도시가스 때문에 부산가스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새 모니터까지 구입을 해가지고 주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어제 다 세팅을 했거든요. 아니 근데 부산가스가 왔는데 부산가스가 상한가를 딱 찍은 거 보고 이거는 혹시 신의 계시인가? 부산가스를 매매하라는 이건가 해가지고 내가 살까 말까 상따를 할까 말까 상가를 할까 말까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부산가스가 왔는데 부산가스가 상한가를 가. 이거는 신이 주신 이 로또 번호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고민을 했는데 못했어요 오늘은. 아니 지금은 진짜 매매를 막 하고 싶은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는 9,800만 원의 수익을 찍었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아니 찍을 뻔했다가 내려와가지고 목표 수익 1억 원을 이번 달에 달성하느냐 마느냐 그런 순간에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원룸에서 이제 아파트로 바로 이사를 와버렸거든요. 이사 오고 나니까 너무 바빠요. 일단은 이삿짐도 다 안 옮겼고 뭐 도시가스도 불러야 되고 냉장고도 설치하고 에어컨도 설치하고 가구도 놓고 컴퓨터 책상도 조립을 하고 컴퓨터 의자도 조립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매매에 집중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집중을 해보고 싶었는데 제 생방송 보신 분 있죠? 어제 생방송 보신 분. 저 어제 새벽 4시까지 일단 컴퓨터 의자를 조립을 했고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사를 왔는데 지금 태풍과 홍수로 인해서 집이 약간 누수가 됐어요. 누수가 돼가지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파요. 인테리어 업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누수 뭐 저거 체크를 하고 뭐하고 막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집주인이 수리를 해준다 뭐 한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정신도 없고 바빠서 지금은 매매에 집중을 할 수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주식을 할 때는 저는 막 이렇게 다 따져본단 말이에요. 호텔신라가 막 이렇게 올랐어도 얘가 어차피 다음 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건데 이거 들어가봤자 뭐하냐 하면서 안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면서 주식을 매수하고 산단 말이에요. 분할로도 사고. 근데 집계약이라던가 혹은 막 물건 사는 건 저 너무 대충 한 것 같아요. 모니터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했는데 아니 이 모니터가 스피커가 없더군요. 저는 스피커가 있는 물건인 줄 알고 샀는데 스피커도 없고 리모컨도 없고 TV 기능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인터넷 TV를 신청을 했는데 인터넷 TV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또 집도 여러 집을 돌아봤는데 그 중에서 마음 들고 정말 좋은 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짠돌이 정신이 나와가지고 좀 싸고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집을 딱 선택하다가 지금 좀 망했습니다. 진짜 막 물건이나 이런 거 살 때 너무 대충 사다 보니까 지금 좀 많이 꼬였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심란합니다. 심란해.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2분기에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위메이드는 역시나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미래의 전설 관련해 가지고 소송에서 이겼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가를 그냥 빵빵 뛰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맨날 소송하고 맨날 중화권 그 뉴스 갖다가 올리거든요. 근데 실적은 항상 개판이라서 실적으로 빠지는데 또 이러네요. 또 이래. 오늘 보시면은 마이너스 7%까지 빠졌다가 종가의 반 정도 회복하면서 올라왔는데 이 종목 그냥 보실 필요 없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중화권에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을 이제 게임 심의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가지고 게임주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위메이드는 실적이 적자까지 발생하면서 그냥 오늘 뭐 내리꽂고 그냥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참 심란합니다. 심란해. 넷마블은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거기다가 BTS 방탄소년단들 관련주라서 그동안 진짜 BTS 관련 뉴스 나올 때 얘만 안 올랐거든요. 막 LB 세미콘 그 다음에 키스트 오르고 그럴 때도 얘만 안 오르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쫙 올라가지고 좀 잘 나가나 했더니 빅히트 상장됐다 뉴스 나오고 오히려 빠져버리고 빅히트 예비심사 통과했다 나왔다 해서 오히려 빠져버리고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별로 갭도 안 뜨는데 그냥 시장에서는 선반영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외국인이라던가 기관의 수급도 안 들어왔고 어제가 컸어요. 어제 만약에 넥슨이 중화권에서 서비스가
정상적으로만 됐어도 게임주가 날아갔을 텐데 반대 결과가 나와서 오늘 넷마블이 좀 약하네요. 그래서 오늘도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호텔, 면세점, 여행, 스포츠, 레저 이쪽이 반등이 나옵니다. 이쪽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장만 가고 뭐 예림당이라던가 이런 조그만한 애들은 안 갑니다. 개빵 띄워놓고 빼버리니까 1등주만 매매를 하세요. 1등주 아까. 1등주만 매매를 해야지 지금 어설프게 2등, 3등주 노리다가는 그냥 바로 개파락 맞고 끝나니까 꼭 조심하세요. 자,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2등주 일신바이오가 가면 서린바이오가 가는데 오늘 서린바이오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야, 이럴 수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5%를 빼버리네. 역시나 웬일인가 했다. 네가 오늘 윗꼬리가 안 나오길래. 그래서 혹시나 일신바이오가 상한가가 풀렸나 딱 보니까 일신바이오는 상한가가 안 풀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러시아의 백신 뉴스는 허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임상 실험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고 무작정 러시아 국민들에게 배포하여 그냥 백신으로 등록했다라고 뉴스가 나오자 전 세계에 있는 면세점과 카지노주가 다 올랐어요. 이런 허상 허구에도 전 세계 증시가 반응하는 걸 보면은 지금 증시가 얼마나 비이상적인지 여러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 뉴스 효과는 얼마 못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지금은 1등주만 상승을 합니다. 지수가 올라도 내리는 종목이 지금 현재 더 많은 게 한국 증시인데 그만큼 시장에서 강한 종목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하락과 상승 종목만 보셔도 하락 종목이 무려 957 종목입니다. 957 종목. 그래서 강한 종목에서만 여러분이 매매하세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신바이오가 상한가를 가도 서린바이오가 오히려 하락하는 것처럼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1등이 상한가를 가면 2등, 3등도 따라가는 게 아니라 2등, 3등은 고점이고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 할 때는 1등만 노리세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등만이 살아남는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한호님, 홍범식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